얘기예요. 그죠? 자, 탈락부터 보겠습니다. 탈락의 의문의 탈락에서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요. 뭐랑 헷갈리냐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막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음군이 일단 무슨 뜻이냐? 자음군, 군 뭐니? 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대답해야지. 뭐라고? 군이 뭐라고? 군이 뭐야? 물이야, 물이. 자음이 물이 지어서 온다는 얘기다, 얘들아. 그런데 자음이 무리가 지어서 오는 게 뭐 문제인가요, 선생님? 문제야. 뭐냐면 우리가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왜? 종성에 제약이 있거든. 종성이랑 끝소리 받침해서 소리 내는 것에 제약이 있었어. 그래서 두 개가 와버리잖아? 그러면 문제가 생겨. 이해됐죠? 그래서 자음군을 단순화한다. 나를 알겠니?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군이 물이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그 무리가 어디로 온다는 거냐면 초성 괜찮아. 초성의 문제가 아니야. 종성의 문제야. 우리나라 말은 초성에는 자음군의 무리가 오지 않아. 언제 왔었냐면 조선시대. 여기 이렇게 썼어 옛날에. 알겠어? 꿈도 이렇게 썼어. 옛날에 다 발음했다고 그래. 스푼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옛날에 있었지만 현대에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 여기서 지금 끝소리 마지막 종성입니다. 얘 어떻게 발음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없지?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그치? 그래서 음절 끝에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문이 오면 그 중에 하나의 자음이 탈락해서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자음문 단순화라 한다. 이때 음절 끝 자음문을 이루는 두 자음 중에 뒷자음이 탈락하기도 하고 앞자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그렇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복잡해 보이는 어려운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여러분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막 외우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음을 하게 돼 있어. 이거 발음해봐. 이거 못이라고 안 하지. 목이라고 하지. 이거는 언다라고 하죠. 언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맞네, 넓다, 외봇이라고 안 하지. 외골, 각도. 선생님 저 왜 자꾸 각도라고 그래. 이런 건 지금 발음 실제 안 되잖아. 시옷 발음 안 되잖아. 그치? 구두 벗어도 가느다란 물방울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시옷 같은 거는 발음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아. 대충 얼추 그래요. 끓는 발음되기 좋은 것들로 발음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보통 발음이 되게 편학적으로 발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문제는 예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밑에. 자, 뒷우문이 탈락하는 경우 앞자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앞우문이 탈락해서 뒷자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조금 어려워. 둘 다 발음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치? 이런 경우는 조금 헷갈리겠다. 그래서 몇 개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주로 앞자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주로 발음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음나게 됐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다. 자, 그런데 뒤로 가면 어떻게 돼? 뒷자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경합을 벌이는 경우네 보니까. 그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예외들입니다. 예외들. 일단 예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리을 발음은요. 원래 리을 비읍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게 돼 있냐면 꿀딱. 어떻게요? 원래 리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그치? 여기다 써놓자. 리을이 원칙이야. 앞자음 리을이 원칙.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예외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니? 맞나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외워놔야 돼. 이 정도는. 자, 그리고 나서 넋도 있다. 어떤 경우? 자음 앞에서 앞자음이 탈락해서 밥으로 발음한다는 거. 받고, 밝다, 받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니? 혹시 이거? 이거 왜 이러니? 얘 이거 뭐니? 얘 왜 이렇게 발음돼? 되는 소리. 알겠지? 그 다음에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별표 1000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원래는 얘 넓다가 뭐고
원래 뭐가 원칙이야? 리을이 원칙이야.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 비읍으로 발음하느냐 하면 적하다, 가다, 둥글다 이런 애들이랑 붙어. 됐니?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에 내고 싶겠어. 이런 경우. 이게 바로 자음군 단순화에서 원래 앞 자음으로 발음하는 애들 중에서 예외 규정. 얘네들은 유일하게 어떻게? 뒤로 발음해. 뒷자음으로 발음해.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와. 이거 진짜 잘 나와. 자, 리을 기억은 원래 있잖아요. 리을 기억만 기억하면 돼요. 리을 기억은 원래 원칙이 뭐예요? 원래 기억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기억이 원칙. 근데 리을로 발음하는데 예외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보세요. 어미 앞에 어미 기억 앞이야. 다시 말해서 어미야. 얘들아 어미라는 건 누구만 가질 수 있어? 용어. 용어는 뭐야? 활용하는 말. 활용하는 건 무슨 뜻이야? 모든 단어들은 대부분 형태가 잘 바뀌지 않는데 형용사와 동사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모양이 바뀌더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활용한다고 얘기해. 먹다, 먹고, 먹으니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럴 때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면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간이라고 불러 얘들아. 맞니? 뒤에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 어간이 요 부분이야. 어간이잖아요. 어간. 리을 기억에 어간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어미가 뒤에 뭐가 오면? 기억이 오면. 그럼 뭐야? 기억끼리 부딪힌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원래 원칙이 기억이지만, 자, 원칙은 기억이지만 뒤에 만약에 기억 어미가 오게 되면 기억이 중복되니까 싫은 거야. 싫어서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맑게가 아니라 맞게가 아니라 맑게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이제 질문이야. 주의해요. 선생님 얘는요? 선생님 기억 뒤에 기억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얘 이렇게 읽어요? 달과로 읽어요? 아니잖아요. 얘는 닭과로 읽잖아요. 뭐예요 얘는? 얘는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얘는 용언인가요? 이거 진짜 잘 나와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가 그냥 얘 용언이 아니야. 명사야 명사. 이건 실질로 하는 상관없고요. 얘 명사. 얘 명사라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얘는 맞다라는 형용사적 맞아요? 읽다라는 동사적 써놓으세요. 이렇게 얘네들은 용언이죠? 맞아요? 용언에서 어간이죠? 어미죠? 맞아요? 어간이죠? 어미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어떻게 읽어요? 원래 어떻게 읽어요? 맞다요, 맞다. 왜? 원래 기억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기억과 기억이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이 되면 기억과 기억이 부딪힌다고. 그래서 싫다고. 그래서 여기서 맞고라고 안 하고 말고라고 하게 된다고. 이해됐니? 발음이 힘들거든. 맞고 불편하잖아. 맞고 이상하지? 얘는 말고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자, 요게 요번에 탈락에서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의 탈락, 아 탈락, 어 탈락을 쭉 해보겠습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간단해요. 별거 없습니다. 탈락은. 뭐예요? 있던 게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뭔데요? 있던 게 뭔데요? 리을이 있었는데요. 리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요. 어떤 의문 환경에서요.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되면, 형성이 되면 그때 탈락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갑니다. 또 조건이야. 조건을 잘 봐야 돼. 조건. 리을로 끝나는 뭐?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용언인지 뭔지 알겠지 나래야? 뭔지 알겠지? 용언의 어간이 니은과 시옷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조건 확인. 자 얘들아 더 중요한 게 있어. 응원 변동은 왜 일어난다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야. 발음의 편의성. 그 다음에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읽어서 불편하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자, 해보자. 기본형은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올다예요. 그러면 뭘로 끝났어요? 어간이? 어간 찾아요. 리을로 끝났습니다. 맞나요? 리을이 있어야 탈락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있어. 뒤에 뭐가 왔어요? 니은이나 시옷이 왔어요. 해보세요. 얘들아, 이거 불편하니? 하나도 안 불편하지? 안 불편하지? 근데 이거 불편하니? 울는 불편하지? 음성학적으로 네가 이거 원인이 뭔가까지는 고등학교 버전에서 몰라도 되지만 해보세요. 울세. 그치? 다 같이 우리가 우리가 정말 손이 진짜 기운이 다 풀릴 때 막 실컷 울어보세. 울세. 이상하지? 써보세요. 이건 불편함이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불편해요. 불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탈락시켜버려요. 자, 비포고요. 애프터예요.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리을이 탈락됐어요. 맞아요? 전후 써요. 항상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의문변동 전후 무슨 일이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조건이 뭐지? 이렇게. 됐나요? 사라졌네? 왜 일어났지? 발음이 불편해서 뭐가 일어났는데? 리을이 탈락됐다. 왜 일어났지? 니은이나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나면 발음이 불편해서.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를 반드시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소리만 적용됐어? 아니면 표기까지 다 바꿨어? 이것도 구분하는 거 나와요. 이게 어떤 케이스예요? 보기까지. 표기까지 다 바뀐 케이스.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번에는 뭐가 탈락했나요?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이에요. 뭐냐면 이번에는 단어가 만들어진 합성어나 합성이나 파성어. 얘들아, 합성어, 파성어 이래서 배운 거야. 알겠니? 고등학교 1학년에 안 나와, 합성어, 파성어. 근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의문변동 같은 데서, 중생고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온다고. 알아야 돼. 합성어나 파생이 뭐였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든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든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 탈락이 일어나기도 한다? 조건. 이거. 아무 때나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 리을이 탈락이 일어난 발음을 표준어로 삼으며 표기에도 반영한다. 합성이나 파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리을 탈락은 용언의 활용에서와는 달리 별표 항상 발생하진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말하고 소가 합쳐졌어요. 합쳐졌죠? 마소. 바늘 더하기 질이요. 바느질입니다. 나를 쓰세요. 화살에다가 화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활과 살이에요. 어근,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활살 불편하네요. 비포 애프터 사라졌죠? 탈락. 맞니? 자, 표기에도 반영.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퀴즈 하나를 낼 건데요. 아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자제할게요. 자, 소나무. 이건 할 수 있겠다. 소나무. 어떻게 만들어졌니? 솔 더하기 나무. 그죠? 얘도 리을 탈락. 어떤 조건? 이게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관계인지 합성어, 파생의 관계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헷갈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게 막상 문제에 나오면은 리을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리을 탈락이라고 쏙 보기 함정이 푹 빠져들어. 분명히 용언의 어간에서 이러고 있는데 반드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백제다 연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거. 히읗 탈락 갑니다. 이번에는 히읗이 있었다가 사라진다는 거네. 자, 볼게요. 그럼 이제 얘를 먼저 들어보자. 자, 발음해봐. 나흔 불편하잖아, 그치? 그리고 비포 애프터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사라졌지? 그치? 히읗 탈락이야? 근데 질문, 표기에 반영해? 표기 반영을 안 하는 거야. 차이를 알겠죠? 여기도 이거
발음 어렵죠? 불편하지? 그래서 쌓이다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표기 반응 안 해. 됐니? 이거 왜 일어나나 볼게요. 피읍으로 끝나는 나왔네요. 용언의 어간이나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정미사를 만나면. 자, 그럼 이제 봐봐. 어떻게 해야 된다고? before, after를 보고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표기 반영했는지까지 확인하면 끝. 알겠지? 전과 후를 비교해서 자, 비교해보세요. 탈락한 건 확실해요. 그죠? 왜 탈락한 거예요?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뭐를 만났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난 거죠. 이게 적용이 되는. 유비 알겠니? 그 다음 여기는 히읗으로 끝난 어간이 맞니? 맞아? 맞아 아니야? 자, 사이다는 기본형이 뭐예요? 사이다예요. 여기서 어간 어디예요? 어간 어디예요?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자, 봐봐. 어려운데 이거 배웠었던 거거든, 솔직히. 얘는 어디서 왔어? 사타에서 왔어. 그치? 근데 사타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이라는 미사를 넣어서, 맞지? 수동의 의미를 만든 거야. 니는 수동이라고 하면 모르는구나. 니는 사동, 피동이라는 거. 그러면 봐봐. 얘의 어간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쌓이다, 쌓이고, 쌓이며, 쌓이니까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간 어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야? 정미사. 얘는 정미사와의 관계. 어미가 아니야. 어렵지? 근데 뭔지 알겠어?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 before, after.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 표기에 반영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가는 거야. 됐니? 이거 해볼게.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발음이 before, after잖아요? 그죠? 발음해요 안 해요? 없어졌지? 안 그랬으면 일을 이랬어야겠지. 그치? 일 허라고 안 하고 이러라고 했으니까 얘 사라졌어. 탈락. 자,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가 맞죠? 읽고, 읽다, 이르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간에 히읗으로 끝났고 뒤에 뭐가 왔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으탈락. 근데 네. 저기 히읗하려고 했어요. 네. 나오는 음절을 끝소리에 적응한대요. 음절을 끝소리 붙이려? 왜요? 어쨌든 가느다란 물방울로밖에 적용했는데 히읗을 바꿀 수 있죠. 저걸 적용하면 히읗하려고 우리 그거 기억나요? 오시와 오단의 차이? 은은 뭐죠? 은이라는 거는 이게 실질 형태소인가요? 그럼 실질 형태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근데 흔히 없어진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자세 좋아. 자, 탈락 가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탈락 현상들이 자음 탈락 현상이라면 탈락과 탈락은 모음 탈락 현상입니다. 알겠죠? 다시 머릿속에 전과 후를 비교하세요.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그건 무슨 탈락 현상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따져봅니다. 표기 반영이 일어났는지까지 확인하면 끝. 따라와야 돼.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이 문법, 이 개념은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미안한데. 되게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돼. 적극적으로. 인정? 그냥 읽고 있으면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지 딱 놓고 탈락의 종류 써. 무슨 탈락 있었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봐. 무슨 탈락 있었어? 이렇게? 무슨 탈락 있었어? 리을 탈락. 그치? 1 탈락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모음 탈락에는 의 탈락 있었고 아웃 탈락 있었어.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의 탈락은 뭐니? 얘들아, 니네가 적어도 나보다는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든 알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액티튜드 생각을 하고 생각 꽤 참 많아. 됐니? 뭐야? before, after. 봐봐. 모음 탈락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인접하여 발음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의 탈락은 용언의 어간말에 의 몸이 아나 어로 시작하는 것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야. 자, 해보자.
뭐 오늘 뭐 모음자음 너무 많이 다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너무 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보세요. 어떻게? 비포와 애프터를 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일어났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있었던 게 사라졌어. 그치? 이게 사라졌어. 그지? 무슨 차이냐?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아나오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그렇대. 확인해보세요. 아나오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서 그렇구나. 알겠지? 우리가 이런 거, 야, 이거 진짜 커. 이러지 않잖아. 야, 이거 봐. 이 나무 진짜 커. 이러지 않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있어? 쓰다. 쓰다, 쓰고인데, 쓰어. 이러진 않아. 그치? 써. 야, 이거 써도 돼? 써. 그러지. 써. 이러지 않아. 그치? 어디 모자라는 것 같아? 됐어요? 자, 여기 조금 좀 어려운 것도 해볼까? 해볼까? 밑으로 가보자. 아나어. 아나어가 포인트야, 얘들아. 아나어를 붙여보는 거야. 아나어로 끝난 용언이 아나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하나가 탈락되는 거야.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중복을 피하는 거죠, 뭐. 동음 탈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 왔을 때 아가 사라지고, 어가 왔을 때 어가 사라지는 거. 해볼게요. 가다가 기본형인데 뒤에 아가 오면은 아와 아가 결합되는 거. 중첩되지. 먼저 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먼저 가. 이런다는 거야. 마치 어감만 남아있는 것처럼. 건너다. 건너어서인데 건너서 이렇게 쓰는 거야. 됐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가끔 얘가 탈락된 건지 얘가 탈락된 건지는 논란이 있다. 뭐 어떻게 알겠어, 솔직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의문의 첨가합니다. 결국 첨개. 의문의 첨가에서 니은 첨가는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와, 오늘 사회소리 현상 이거 괜찮을까 보네. 사회소리 현상은 안 가르치는 학교도 많아. 1학년 어려워가지고. 근데 나는 가르칠 거야. 우리는 미안하니까. 그래서 너네들을 좀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의문의 축약을 먼저 할게. 알았지? 하이라이트 남겨두고 의문의 축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문 첨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렵고 당연히 시험에서 내고 싶어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자, 반문 첨가는 웃긴 게 이게 되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애들이 이거 이쯤 되면 이제 힘이 빠지잖아. 근데 이걸 잘 안 해. 근데 이걸 한번 기습적으로 내잖아? 그럼 애들 꼭 틀려. 그러네. 좀 약간.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사회수련 현상 어렵다는 거 너무 알고 있으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거는. 그런데 이런 거를 탁 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 조심해야 돼요. 가끔 나옵니다. 자, 의문 축약합니다. 축약은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거센 소리 대비입니다. 거센 소리 대비 우리 거센 소리 뭐 있었니? 피카츄털 기억나니? 피카츄털. 피카츄털. 거센 소리. 강하고 거센 발음. 기억나세요? 거센 발음. 피카츄털. 근데 얘가 웃긴 게 사실 얘는 어떤 애들과 어떤 애들 결합이냐면 피읍과 예사 소리 있죠. 얘네들끼리 결합하면 이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로 재음소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데 나눠본다는 거야. 다시 얘를 쪼개본다고. 얘를 쪼개보면 비읍과 히읗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거. 얘를 쪼개보면 뭐 있어? 기억 더하기 히읗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를 쪼개보면 뭐 있어? 지읒 더하기 히읗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를 쪼개보면 뭐 있어? 디귿 더하기 히읗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재음소화예요. 음소로 다시 쪼개본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본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얘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발음이, 이 얘들아 지금 우리 뭐 하냐면 음운 현상을 하고 있어. 음운 현상. 음운 규칙을 하고 있지. 즉 소리에 대한 얘기야. 소리에 대한 얘기.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이거 봐봐. 어떻게 발음돼? 국화. 국화. 불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국화 합쳐버리는. 그러면 두 개의 음운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축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탈락이 아니라 축약인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얘는요. 잡히다. 잡히다. 따로 발음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얘들 합치기도 되잖아. 잡히다. 알겠니? 얘도 많하. 많하. 불편하니까 많다. 좋고. 좋고 불편하지. 좋고 이렇게 되는 게 다음에 축약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됐고 다시 이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의문의 첨가. 첨가예요.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자, 다 똑같아. 전, 후, before, after.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근데 왜 일어난 건데 그게? 그 현상이 왜 일어난 건데? 조건의 문제 나래야. 그치? 그거 보는 거야. 지금 나래라고 처음 듣는 친구들 유비도 이제 저녁에 숙제가 안 됐을 거고 반드시 공부하고 다시 보세요. 알겠죠? 조금씩 이해는 돼요 이거? 지금 오늘 하는 거 이해되니 나래야? 반반? 아예는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서 복습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 안 하고 학교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겠지 그치? 괜찮아 얘네도 비슷해. 알겠지? 집에 가서 공부 안 해도 똑같아. 처음 오는 친구들이나 그러면 안 돼. 그럼 비극이 일어나서 안 된다 얘들아. 자, 첨가할 건데요. 니은 첨가 별표 1000개를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여러 가지 요금 변동을 할 때 갑자기 부스부스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니은들이 있어. 이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첨가라는 건 어떻게? 새롭게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표기의 반영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표기 반영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표기 반영 위주는 아니라는 거지. 여기 니은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근데 손니불이라고 하잖아. 그치? 시공, 식용, 이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식용유 이러거든? 발음이 쉽대 식용유야 식용유. 되게 웃기지?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말이야. 근데 표기에 쓰지 않아. 물약, 표기 안 했어. 그러니까 표기 반영 아니야. 발음되는 걸 말한다. 니은 첨가는 별표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즉 받침이 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혹은 반모음 이.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야, 여, 요, 유 이런 애들이랑 만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 계열의 모음이냐면 얘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얘 발음 어떻게 하지? 이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아 이렇게 잡고 이야 이렇게 되지. 얘를 짧게 발음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애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 계열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랑 같은 효과인 거지. 얘도 이, 오, 이런 식으로 이 계열로 시작된다. 이 계열. 이런 애들과 결합하면 알겠니?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민영아 다 왔어.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유가리.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비포와 애프터를 보라고? 비포와 애프터를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니? 갑자기 니은이 생겼잖아. 그치? 그럼 얘는 니은 첨가. 왜 일어났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는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즉 어근과 어근과 접사들이 결합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뜻이야. 얘 뭐하고 뭐가 결합했니?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의 덩어리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만나야 일어나는 현상이야.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얘는 어떻게 돼? 뭐 더하기 뭐야? 식용 더하기 뭐야? 얘는요? 물 더하기 여기는 그죠? 두 개의 어근 더하기 어근, 어근 더하기 접사들 두 개의 덩어리가 부딪힐 때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사이에서. 맞아요. 자, 근데 앞말이 뭘로 끝나야 되니? 앞말이 뭐? 너무 중요해. 받침. 맞니? 그 다음에 뒷말이 뭐야? 이, 유, 야. 그치? 이, 야, 여, 요, 유가 올 때. 자, 질문. 얘들아, 여기는 자리가 있니? 없니? 빈자리인 거니 아니면 빈자리이지. 빈자리여야 뭐가 들어가니? 니은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 이해되니? 여기에, 그러니까 빈자리, 이야, 여, 요, 유에 니은이 들어가니. 이렇게. 맞니? 빈자리가 이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따가 배울 사이소리 형상하고 가장 큰 차이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니은이 생겼는데 하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니은 첨가라고 말하는 이유. 알겠니? 얘는 다시 받침이. 여기서부터 출발.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그쵸?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소리의 개념이니까.
반드시 받침과 그 다음 주위에 오는 애가 이야, 여로, 유. 빈 공간. 비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자리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니은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할 수 있나요?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러는 거냐면 식용유는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빈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용유. 빈대로. 연음이야. 주의해야 될 점. 연음은 질문. 의문 변동이게 아니게. 의문 변동 아니야. 봐봐. 얘가 얘로 바뀌어서 의문이 더해졌어? 아니지. 빠졌어? 아니지. 축약됐어? 아니지. 교체됐어? 아니지. 연음은 그냥 자리만 이동. 되게 중요해. 연음은 의문 변동이 아니야. 알겠어요? 많은 물어봐요. 함정을 파놓습니다. 연음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의문 변동이라며. 안 일어났잖아. 그치? 얘는 그냥 연음이야. 자, 얘 중요하죠, 얘. 니은 첨가 됐어요. 발음 편해요? 물약, 불편하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 자음동화, 유음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되는 현상. 자, 얘들아.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법은 체계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음인지 모르면 왜 유음화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유음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복습해라. 알겠니? 문법 정말 중요하다 얘들아. 왜냐하면 문법을 애들이 다 어려워해. 너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해. 그래서 내신이 갈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문법입니다. 그 선생님 굳이 무리해서라도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야. 미사도 마찬가지야. 미사도 문법 어렵게 나와요. 수능형으로 나와. 대신 미사는 친절하게 뭐냐면 가르쳐주는 것만 내는 좀 학교 약간 하나는 아니야. 몰랄지 몰라. 왜냐면 왜 그러냐면 난 이해가 돼. 왜냐면 올해는 모르겠다. 올해는 좀 흩어졌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수준 높은 학교에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신을 갈라줘야 돼.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등급이 안 나오니까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 이 말이 오히려 어려운 게 나아. 기분은 안 좋아도 등급이 나오는 게 낫다고. 90몇 점을 맞아도 3등급이면 기분 좋겠니? 거의 안 틀렸는데? 그치? 그래서 그래. 어렵게 되는 거야. 자, 반모음 첨가 갑니다. 반모음 첨가. 자,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보세요. 반모음은 언제 넣냐면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모음으로 끝난다. 모음으로 끝났지? 모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 살짝 넣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표준 발음으로 원칙은 첨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발음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 아예 못하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괜히 넣었으니까 그거를 첨가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부 단어에서는 이 모음을 첨가하는 걸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버릇해가지고 그렇게 바뀐 거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는 사회적인 문제니까. 그치? 그래서 가보면 자, 되어 우리가 되어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데 자꾸 되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되어 발음할 때 피어를 피어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꽃이 피어. 꽃이 피었다 라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자꾸 꽃이 피어 이렇게 발음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해? 표준 발음이라고 하진 않지만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부 인정해 주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 선생님이 팁을 드리자면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이런 반모음 첨가에서는요. 뭐만 보면 좋냐면 before와 after에 모음만 놓고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얘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비교해 보는 거야. 얘는 이렇게 결합됐는데 여가 됐네? 그러면 얘는 똑같으니까 빼고 어가 여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이어 이렇게 발음된 거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온 거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얘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사이소리 한번 갑니다. 사이소리 한번. 오늘 이거 배우면 이제 끝이에요. 끝. 여러분 숙제 미리 드려요. 미리. 142쪽까지네.
146쪽까지 풀어야 돼. 복습하고 146쪽까지. 네, 오빠 숙제 안 내준다 했잖아요. 아, 문법을 제가 안 내준다고 했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숙제 안 다른 거 그 매산비 뭐 이런 모의고사 이런 거 안 내준다고. 네? 문법이랑 이거 내준다고 했어. 문법 어떻게 안 내줘? 니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니네 오늘 다 맞았으면 말도 안 해. 얼마나 깜짝 놀란지 알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진짜. 어? 알았어. 그러면 수능 가방에 빼주겠어. 138까지. 복습 필수. 필수. 모르겠으면 영상 시청 반드시 영상이라도 꼭 봐. 다시 보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명해주니? 알겠어? 모르겠으면 다시 봐. 앞부분부터. 아니 왜 거부하는 거야? 니네 커다란 그 지식의 통에다가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은 망한다고. 망하고 싶어? 내가 안 망하는 법 알려주잖아. 니네 뭐 같은지 알아? 골목식당 주인들 같아. 골목식당 주인. 어? 죽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죽어라 그렇게 하는. 그치? 옆에 친구 저렇게 하면 아 제가 저러니까 공부 못하지 그래서 따라해. 쟤도 잘하는데 나도 잘할까? 오늘 숙제 대부분 안 해왔네? 나도 그럼 다음 주부터 숙제 대청할까? 망하는 거야. 한심하지 않아? 골목식당 주인들 보고 있으면? 저러니까 망하지 이러지. 니네가 그러겠다고 지금. 안 망하는 거 알려줬어? 공부해.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전 시간 교품 뭐니 순위 교과서통을 쓰는 거야. 이거 전체 다. 완성. 물론 신규는 아니야. 신규생은 얘네야. 얘네들은 대신 이제 주중에 나와. 주중에 나와. 선생님이랑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 가능한 시간 남겨주세요. 밴드 상현이도 맞지? 마음 잡고 공부해야 된다. 학원을 왜 다니니 얘들아? 쉬러 오는 거니 여기? 아니지. 성적을 내려고 오는 거야. 하나고 해봐. 하나고 반이야 니네. 하나고 반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너네 궁금하네. 타이트하게 해달라고 해도 지금 시험 차는 거네. 저 미사본데 읽지 말고. 니네 이 중에서 빠져나간 애들 있지만 거기 미사본 만만치 않다고. 풍산도 문법 장난 아니야. 어려워. 그래 어렵다니까? 이거보단 쉬울 거야 근데. 선생님 제일 어렵게 설명. 제일 끝까지 갈 거야. 이거 수능까지 다 커버되는 정도의 설명이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학교 거를 들으면 쉽게 느껴지라고. 알겠니? 사이소리 현상 잘 보세요. 사이소리 현상은 말 그대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와 뭐가 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대단히 굉장히 중요하고 강렬하게 넣어놔야 돼. 사이소리 현상은 두 개의 형태로 또는 단어가 결합해서. 즉 합성 명사. 너무 합성. 창피해. 저 합성. 크게 써놔. 합성어에서 일어난 일이야. 다른 건 안 돼. 무조건 합성어야 돼. 1번 합성어인지 확인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 얘들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 하나는 갑자기 뒷말의 첫 소리가 뭐가 갑자기 된 소리가 나. 두 개가 결합하니까 갑자기 된 소리가 나. 자,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뭐랑 헷갈리겠니? 된 소리 되기랑 겁나 헷갈리겠지? 된 소리 되기랑 헷갈리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니은 소리가 덧나. 뭐랑 헷갈리겠니? 니은 그렇지 똑똑하다. 니은 정자랑 헷갈리겠지. 그치? 주의해야 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도 역시 니은 정자랑 헷갈릴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1번 뭐라고? 무조건 합성어야 돼. 합성어인지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반드시 잘 보세요. 야, 우리 그거 기억나니? 된소리에서는 된소리 대비에서는 뭐였지? 국밥 같은 거. 뭐 반드시 뭐야? 받침이지. 받침이 온이다. 이거였대. 이거. 알겠어? 근데 사이소리 현상인 거는 아니 고디바가 절대 안 와. 알겠어? 뭐야? 울림소리. 울림소리라는 거는 자음 중에서도 울림소리는 제한이 되겠지. 그치? 모음이야.
모음이거나 이렇게 모음이지 모음이거나 이게 울림소리지 이런 애지 뭐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고디바가 오면 아니야 알겠어? 고디바가 오는 애는 된소리 대기야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얘 두 개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봐봐 니은천가랑 헷갈린다고 했는데 니은천가는 보세요 받침이 있고 뒤에 이야 여 요 유야 맞나? 그래서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 여기에 그치? 근데 봐봐 얘는 받침으로 끝났니? 아니 여기가 그랬어 차이 알겠어? 얘는 여기가 그랬어 됐지?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야 여기는 니은 소리가 졌나?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걔는 아까 이야 여 요 유가 왔어 그리고 받침이 왔어 이럴 때 니은이 여기 들어가는 거였어 이거 니은 천가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라고 그럼 얘는 봐봐 니은이 소리가 더 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비어있는 집이 두 개나 된다는 얘기야 그치?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거야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됐니?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씩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사이소리 현상은 니은천과와 달리 나타날 음운 환경이 충족시켜줘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현상이라고 말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알아? 제일 어려워 안 가르치는 학교도 많아 내가 아까 조사해보니까 고2 애들이 신장고 미관고 이런 거 안 배웠어 아예 안 배웠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한다고 교과서 없거든 없어 이거 고3 수준이야 근데 미사랑 하나만 배웠어 그래서 해야 돼 알았지? 난 그래도 무조건 해보고 자 간다 일단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언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합성어야 돼 일단 1번 합성어 before, after 선생님 없던 된소리가 생겼어요 그치? 사이에서 일어났나요? 1번 합성어인가요? 맞아요 맞나요? 합성어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울림소리 비어있어요? 모음이에요? 뒤에 오는 게 된소리가 됐어요? 뒤에 오는 소리가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됐나요? 네 됐어요?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런데 하나의 또 공포가 있어 뭐냐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도 알아 사이시어 들어가 이건 뭐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증거 같은 거야 징표 같은 거야 굳이 이런 것까지 넣어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네요 네 공간이 비어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촛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얘는 보세요 밤길이 됐지만 공간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밤길 이렇게 하나밖에 발음될 수 없고 표기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촛불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얘 때문에 촛불이라도 읽어도 돼 촛불로 읽어도 되는 거야 너무 싫지? 사과할게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려와 볼게요 보세요 before, after 선생님 이하고 몸이 합쳐졌는데요 잇몸이 됐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보세요. 합성어인가요? 합성어예요? 네. 앞에 모음으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발음을 해보니까 잇몸, 니은이 덧나요? 그러면 공간이 있나요? 저 일어났으니까 증거로 사이시오 써도 될까요? 썼어. 이렇게 되는 거야. 코 더하기 날도 어떻게 읽어? 우리가 코날 그럼 불편하죠. 코날. 이몸. 이상하지? 그래서 콧날 그렇게 되는데 왜 이게 콧날이 됐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사이숏을 넣었고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이 됐고 디귿이 이렇게도 발음되고 얘는 좀 이렇게 굳이 안 써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는 안 해.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되게 헷갈려서 오히려 얘는 볼게요. 예사 더하기 1, 깨 더하기 1 뭐예요? 합성명사 맞나요?
맞나요? 발음해봤더니 예사일, 예사일 불편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산일, 예산일. 예산일, 예산일. 니은일.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시옷이 들어갔고요. 대단한 거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같이 해볼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우리 개념콕 해볼게요. 개념콕 6번째 거, 개념콕 7번째 거, 4번째, 다 해야 되네. 근데 어려운 거 있으니까 일단 6번, 7번 두 개만 해볼게요. 6, 7번. 개념콕 6, 7번. 이것도 늦게 끝나면서 여러분 엄청난 반항을 하겠죠? 자, 신규생은 이것만 예외인 거예요. 이것만 예외지 나머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 위주로 들어오세요. 강의도 선생님이 지정해 줄게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왼쪽에 가서 보죠. 6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회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확인하세요. 뇌물이라고 읽지 않잖아요. 뭐가 일어났어요? 니은처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얘는 뇌물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자 이렇게 읽어요? 숫자 이렇게 읽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어난 거야, 사회소리 현상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표기해줘야 돼. 요거 주의하세요. 얘는요, 해님이요, 전미사예요. 이 전미사예요. 어근이 아니에요. 합성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님 하는데 틀렸어요. 해님이 맞죠. 그 다음에 김치 더하기국 합성 맞죠? 발음할 때 우리 어떻게 읽어요? 우리 김치국 이러지 않죠? 김치국, 국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써줍니다. 근데 발음을 얘는 김치국이라고 해도 되고요. 김치국이라고 해서 하이시옷을 넣어서 발음해야 되고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잔치상이라고도 하고 잔치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아, 저 6번을 먼저 해보려고 내가? 아니, 6번 했지. 자, 7번. 자, 이런 거 잘 나와요. 이런 게 나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나와. 왜냐면은 의문현상에 하나만 일어나는 걸 내진 않아, 선생님들이. 보통 두세 개. 심한 건 막 수능 형태 같은 경우 5개씩도 일어나거든요. 민서가 지금 하는 거 뭐뭐 일어나요? 일단 뭐가 일어나요? 운전을 끝소리. 그렇죠. 얘를 가만히 둬서 안 돼요. 운전을 끝소리. 뜻하다. 여전히 불편하죠. 뜻하다. 여전히 불편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뜻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유가리? 가리가리?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얘들아, 너무 밀어두지 말고 바로 해야 돼. 그래야 생각이 난다? 알겠지? 집에 가는 거야, 지금? 그래. 가긴 가야겠지. 선생님이 줄여줬다는 사실 잊지 마. 제대로 해보라는 거야. 자, 그 전에 우리 가기 전에 우리 신규생들은 시간이 언제 평일날 되는지 좀 말해주세요. 그리고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주중에 부를 거거든요.